야심한 밤 벽돌을 든 괴한에게 처참히 살해된 한 여성. 집안 어디에도 족적을 남기지 않았으며 현장에는 범인의 지문과 타액은 없었습니다. 이 잔혹한 살인의 용의자는 가족들 지문뿐이었죠. 피해자의 가족 안태동, 아니 박정희 남편이자 누구보다도 살해 동기가 충분한 사람입니다. 무려 30살이란 차이나는 재벌 남편과 안재구, 안태동의 장남이며 살인 미수 혐의까지 있는 강력한 용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남편의 자식들이었죠. 뇌진탕입니다. 성폭행 흔적도 전혀 없고 반항을 하지도 않았고 여길 둔기로 2번 찍었어요. 혈관이 바로 터졌어요. 심지어 시신 보관할 데도 없어요. 빨리 양도해 가세요. 그 죽음마저 외면받는 피해자의 정체는 그저 평범했던 간병인으로 시작해 나 이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다.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거듭난 여성 박복자였습니다. 박복자, 허나 살해당한 박정수를 처음 만난 게 간병인 면접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거는 그거보다 훨씬 이전이던데. 하류에서 상류로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고 싶었던 그녀의 말로는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그저 한 줌의 죄로 그럴 수만 있다면 너무 초라하게 마무리되었죠. 박복자가 아닌 한 줌의 죄가 되는 순간을 지켜봐주던 그녀의 모습으로 이게 대체 한 번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살아보고 싶다. 품이 있는 그녀 바로 시작합니다. 수개월 전 누구나 행복을 꿈꾼다. 가지지 못한 것을 욕망한다. 서울의 모든 욕망이 모인 이곳 그래야 행복해질 거라는 강렬한 압박에서 우리 인생은 출발한다. 강남에선 강남구가 서울시세의 15%를 부담하고 있는데 받고 있는 혜택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하지. 상위 1%의 체력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강남을 서울에서 추방시킨다잖아요.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추방시켜주면 땡큐지. 특별자치구로 독립할 저러이겠네. 안녕 안녕. 학부모 모임이 진행 중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녀들의 최대 관심사는 유명하게 클러치 한정판이야?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과 장은 어머니는 남편이 바람 절대 안 필 것 같으세요? 나 모르게 표현 무슨 상관? 내가 하면 로맨스, 사고 싶은 거 사. 다음 라운딩 때 봐요 성주 언니. 남이 하면 불륜, 그리고 이번에 올림피아드 플러스 교재가 새로 나왔는데 거기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들의 입시에 미쳐 있었죠. 근데 원장님 학원도 시험 쳐서 성적 안 되는 애들 받지 말아요.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애들 다 받으면 상위 클래스 엄마들이 안 보내요. 이 허영심 가득한 모임에도 어차피 먹고 살아야 돼서 학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학생 차별까지 하면서 돈을 벌고 싶진 않아요. 끝까지 품위를 지키는 여자 그 말이 맞는 말씀이네요. 원장님 같은 분들이 진짜 교육자죠. 아진이 존재했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스튜어디스였던 우아진 선배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능력이면 능력, 결혼 전에 불리던 자신의 이름은 누구의 엄마로 바뀌어 있지만 한 번씩 그 이름을 다시 사용할 기회가 오는 운 좋은 사람도 있다. 인품이면 인품, 그야말로 모든 것이 우아한 그녀에게 있어 병원으로 모시세요. 나 오늘은 그 주사 안 맞아. 현재 닥친 최대의 고민은 오늘은 주사 맞는 날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경과만 보신대요 조 박사님이. 그 자식은 앞만 봐도 사기꾼 같아. 심술궂은 노인이자 아니에요 아버님. 무슨 말씀을. 사기꾼이라니요. 넌 사람을 너무 믿는 게 문제야. 재벌 회장인 시아버지에게 그러니 제사이 같은 머저리랑 결혼을 한 거지. 딱 맞는 간병인을 구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언니, 박복자란 분 3시까지 약속해뒀어요. 그 수많은 지원자들 중 다른 분들하고 너무 다른 게요, 언니. 스마트폰 어플을 자유자재로 쓰시더라고요. 아진과 대면하게 된 이는 좀 이렇게 찻잔도 이쁘대요.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가 봐요. 그 이름조차 촌스러운 복자였습니다. 그런데 앙리 마티스 그림 같은데. 그 외형과는 달리 마티스 그림 맞아요. 그죠? 면접 시작 5초 만에 그림 좋아하세요? 그냥 뭐 보는 것만 좋아해요. 지리는 반전 매력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저랑 인연이신가 봐요. 저도 마티스 정말 좋아하는데. 지는 그 마티스보다는 마네가 쪽에 더 좋긴 한데. 게다가 대박. 저 사모님, 네. 지가 잘 모시겠구먼요. 순수하기 그지없는 말투로 지는 회장님 맹을 정성으로다가 고쳐드리고 싶어요. F 세계 챔피언의 특성까지 보유한 복자는 기회를 주셔요. 결국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시게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럼 그만큼 월급도 올려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프리패스 합격에 성공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1위로 출근하시면 돼요. 심지어 그녀는 출퇴근 시간이 몇 시예요? 보통 아버님이 10시에 주무시고 기상이 7시니까 지가 강조하면 안 될까요? 고용주조차 생각지 못했던 새벽에 물도 자셔야 하고 화장실도 가셔야 되니까. 24시간 상주 근무까지 먼저 제시해버리죠. 그래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주시면야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냈을 짐만 챙겨오시고 저희가 기사 보내서 큰 짐 실어올게요. 다이렉트 채용을 이룸과 동시에 저기 사모님, 네. 진심으로다 이쁘셔요. 플루팅까지 시전해주는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간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나온 복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달라지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이 정해진다. 사실 그녀의 속내엔 그 운명은 생각보다 너무 가혹한 나머지 간병과는 전혀 다른 목적이 순서와 등급이 정해져 좀처럼 그 기능이 허락되지 않는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려는 연어 같은 여보세요? 걱정하지 마. 잘할 테니까. 인생 역전을 위한 너나 입 조심해. 기생충급 시나리오가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아유 사모님. 그 철두철미한 계획의 타겟이 몸이 많이 안 좋아? 뇌졸중으로 풍도 왔고 당뇨, 합병증까지 겹쳤지. 말 그대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재벌 회장 태동이었던 겁니다. 너 얘기했냐? 집에서 간병한 요양사 구하라고. 오늘도 했어. 며느리한테 말해보겠다는데. 허나 형님도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수개월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메일로 이력서를 보낸 거 있죠? 신식이네 그 아줌마. 미처 예상치 못한 것이 있었으니 몇 살이야? 72년생이니까 45이요. 너무 젊지 않아? 태동이 이쁘냐? 지독한 올바라는 것이었죠. 이뻐서 뭐하게 아버지? 난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 그렇게 그분 성품이 정말 좋아 보였어요, 아버님. 안 이쁘구만. 보고 내 맘에 안 들면 잘라버릴 거야. 폐륜마려운 저녁 식사가 끝나고 다음날 첫 출근한 복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숙사의 첫째 며느리 잠깐. 주미였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져왔어요? 허나 예. 그 지독한 표독스러움에도 작은 사모님 드릴게요. 쫄기는커녕 개무시를 해버리죠. 저 새끼가 쳐 돌았나? 이어서 안녕하세요. 마침내 태동과 마주한 복자는 일어나셨어요? 유혹의 첫 단계 부럽다니 부비부빌 시연해주고 힘을 이렇게. 잠시 후 아줌마, 그녀를 벼르고 있던 주미와 벌써 아버님 방에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10시인데? 기싸움 2차전에 돌입합니다. 지는 회장님 방에 딸려 회장님 화장실을 쓸게요. 심지어 아무래도 회장님 치닥거리 하려면 안 됩니다, 그건. 집안에 화장실이 6개나 있어요. 2층 화장실 쓰세요. 고용주나 다를 바 없는 주미를 저기 사모님 지를 너무 아랫사람 대하는 매물로다가 대하시면 지가 진심을 다해 회장님은 보필할 수 있겠어요? 단 몇 마디로 사람은 다 상대적이잖아요. 진상 갑질로로 만들어버리죠. 회장님을 진심으로 위하는 맴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작은 사모님이랑은 마치 다르시네요. 작정하고 긁어내는 듯한 복자의 말투에 아줌마! 결국 2층 화장실 어디예요? 쓰면 되잖요. 아줌마 위아래 없어? 주미는 제대로 터져버리지만 누가 위란 거예요? 대체? 이엔디 지가 지금 뭘 잘못해서 이런 소리 듣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귀엔 기임을 볼일이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가야겠구먼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녀였습니다. 2층 어딘가 있겠죠. 심지어 성룡 뺨치는 스턴트로 무슨 일이야 대체? 태동을 불러낸 복자는 죄송해요 회장님. 2층 화장실 쓰겄다가 올라갔다가 그만. 그를 이용해 아니 화장실은 내 방에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가 2층 쓰는 게 도리긴 하죠. 아랫사람이 화장실 같이 쓰는 걸 이해해주는 안주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시리는 가불기 역갑질을 시전해버리죠. 사람 똥에 위아래가 어디 있어? 아니, 그건 곱게 나이 들어. 그날 저녁 미수봐. 복자의 가슴에 제대로 홀린 태동은 예 회장님. 식사해. 재벌과의 절대 불가침 영역. 지는 이따가 미세스 저랑 같이 먹을게요. 여기서 그냥 먹어. 식사 자리까지 그녀를 초대합니다. 아버님. 회장님 아니에요. 이어서 맴이 편해야 소화가 잘 되죠. 또다시 주둥이를 예열시키던 복자는 지는 가서요. 그 회장님 잠자리 봐드릴게요. 침대 시트에 보풀이 일어서 교체를 좀 했으면 싶은데. 아주 영악하게 그거 동서가 해외에서 직구입한 천연 소재 시트일 텐데. 원래 천연 소재가요. 보풀이 더 일어요. 지가 다른 시트를 내일 사올게요. 그 시트는 그냥 지가 쓰고요. 저 새끼가 쳐 돌았나? 고급 시트까지 개태버리죠. 아주머님 죄송해요. 첫날인데 제가 선약 잡힐 게 있어서. 지가 애도 아니고 참. 불편한 건 없으시죠? 그렇게 허리를 좀 다치긴 했는데. 좀처럼 예상할 수 없는 복자의 모습이 아버님 마음에 드세요? 태동에겐 이건 그닥인데 뭐 네 말대로 상품은 쓸만한 것 같아서 순박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좀 두고 보려고. 형님은? 주미에겐 나랑은 따로 얘기해. 최악의 간병인으로 낙인 찍힌 길과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채용 하루 만에 왜요? 사람이 주는 분위기가 너무 음험해. 단지 그 이유 때문이에요? 나 육감이라는 게 유독 발달한 사람이야. 해고 통보를 갈겨하는 무거운 짬이 웅기 아빠 사고 쳤을 때도 그날 이유 없이 등골에서 땀이 쫙쫙 났었다. 근데 저 여자 보는데 그래. 내보내자. 아진에게 주어져 버리죠. 형님이 그러시면 뭐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얘기할게요. 그렇게 복자의 계획이 위태로워지던 시각 딸을 데리러 간 아진의 남편 재석은 누가 여기겠죠? 지우 아버님? 딸의 과외 선생님을 마주하며 지우 데리러 왔습니다. 불륜의 서막을 쓰기 시작합니다. 들어오세요. 지우 그림도 보시고요. 아진 언니가 올 거라고 해서 제가 같이 먹으려고 간단하게 야식도 만들어놨는데.
왠지 눈깔이 예민할 것 같은 그녀의 정체는 전기영 작가요. 5년 전 사모님이 제일 처음 알아보셨잖아요. 지금은 부르는 게 값인 작가가 됐잖아요. 미술계의 큰손으로 활동 중인 아진의 눈에 간택되어 버린 신인 화가 제 첫 고객이 돼주셔서 영광이에요. 성이었습니다. 저랑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 갤러리를 운영하시는데 능력 있는 신인 작가를 찾고 계세요. 소개해드릴게요. 허나 그 전폭적인 지지에 제가 시간 날 때 따님 미술 지도해드려요. 정말요? 은혜를 갚으려 제안했던 과외가 맛있어요? 꿀볶이입니다. 떡볶이가 아니라. 불륜의 장으로 변할 줄은 여기. 안 닦였어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죠. 이어서 그림 좋아하세요? 반장하죠. 화가 누구 좋아하세요? 미술에 알바는 것을 넘어 마티스랑 칸딘스키를 알더라고. 그 뭐야? 거의 빡대가리 수준이었던 재석은 뭐겠니? 마티스, 칸딘스키, 개종류니? 새로운 위스키니? 화가다 화가. 아내가 알려준 지식으로 마티스랑 칸딘스키요. 성의를 꼬시기 시작하고 나의 마티스와 칸딘스키는 또 다른 곳에서 그렇게 역사를 만들고 있었고 부전자전 미세스 조가 공들여 만든 이 얼린감이 나에겐 아들보다 더한 이 여미새는 그날의 마티스와 칸딘스키가 되었다. 달콤한 복자의 유혹에 빠른 속도로 잠식되어 갑니다. 심지어 안 들어오고 뭐래? 이불 사러 사람을 보내지 뭐하러 직접 가? 복자의 철저한 조련하에 아무튼 빨리 들어와. 나 오늘 운동 치료하는 날이야.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잠깐만요. 분리불안까지 생긴 태동은 기다리세요. 기다려를 수행한 대가로 돼지 껍데기를 먹고 싶다더라고. 집에 냄새 풍긴다고 절대 못 먹는다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보상받는 빨리 나으셔요. 젊은 남청네들 하는 건 다 하셔야죠. 그야말로 그녀의 개가 되어버리죠. 먹고 싶어서 안 그래도 내가 젊어서 고생했을 때 늘 먹던 음식이었거든. 잠시 후 아줌마, 이에 참다 못한 주미가 박복자 씨, 동서한테 아직 얘기 못 들었어요? 마침내 칼을 뽑아보지만 뭔 얘기 말씀이에요? 이불을 바꿨더니 정말 잘 잤어. 이미 복자는 나 아침 줘. 조 여사님, 이제부터 회장님 식사 준비는 지가 할게요. 그의 삼시세끼를 포함한 빨래도 지가 할게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는 신임을 얻은 뒤였죠. 아줌마! 그렇게 넌 사람 보는 눈화는 정확하다. 재석인 꽝이지만. 해고는커녕 왕따로 찍힌 사람이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날이 갈수록 좁아진다. 주민은 집안의 왕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미 7년 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실수였어요. 우기 아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시끄러. 그 자식은 이제 내 호적에서 파낸다. 남편이 벌인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회사 차지하려고 천륜을 저버린 새끼야. 그건 사고였고요. 운규는 내가 책임지겠지만 운규 애비는 입이 끝이다. 처참해진 그녀의 입지는 난 너한테 단돈 10원도 안 줄 생각이다. 복자의 등장으로 인해 더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내가 그녀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이제 그녀를 막을 이는 그녀에겐 내가 본 부자들에게서 보이는 간악함이 없어서였다.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는 아재뿐이었습니다. 처절한 왕따로 전락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품위. 그 복자조차 내가 그녀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였다. 칭호가 아닌 동료를 품은 그녀였지만 배달 왔습니다. 남편의 불륜 행각은 당신의 미소에 버금갈 달콤한 타르트는 결국 찾질 못했습니다. 말이 갈수록 파렴치해지고 있었죠. 티슈각 디자인 좀 바꾸면 어떨까요? 심지어 티슈각을 화가의 작품 같은 걸로 하자는 거죠. 고급스럽게. 이를테면 그 마티스나 칸딘스키 같은 회사의 제품에까지 그 팝아트. 불륜의 증거까지 박아버린 한편 삼겹살에 소주, 치킨에 맥주. 세상의 모든 음식에는 최고의 궁합이란 게 있다. 태동과 복자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음식이 주는 희열을 종결시켜주는 한 가지. 사실상 연인으로 발전해버립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아진에게도 오늘부터 우리 마음공부 새 멤버가 되시는 박미호 변호사이십니다. 새로운 인연이 이혼, 재산상속, 사기, 하다못해 이웃 간 층간소음, 어떤 법률적 소송도 다 맡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지리는 매력의 변호사가 등장하죠. 각자 옆에 계시는 메이트에게 상대방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10가지씩 얘기해주고 그것을 자기거화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시죠. 그런데 저기 그 첫 질문이 늘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니십니까? 겁나 무례합니다. 속눈썹까지 붙이셨네, 공부하러 오시면서. 허나 그 앞에 있는 것은 저 오늘 신문사 인터뷰 있거든요. 이 공부 끝나고 바로. 무슨 인터뷰요? 왜 그쪽이 꼭 알아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에베레스트급 콧대를 지닌 제가 원래 조금만 화장을 해도 엄청 많이 한 것 같고 어딜 한번 들려도 10번은 왔다 간 것 같은 존재감이 큰 그런 여자거든요. 자존감 여왕 아진이었습니다. 결혼하셨어요? 네. 와이프 화장하는 거 싫어하시죠? 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나 싶으시죠? 그렇게 아까 명함 돌릴 때부터 알아봤어요. 언행에 깊이가 없고 좀 다 들키는 타입이랄까? 이어진 쪽집기 문답 속에서 와이프가 어느 날 화장을 많이 하고 나가면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칭찬만 해주세요. 우아디우아한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네. 참교육이 이루어지나 싶었는데 이제 시작하죠. 제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역시나 변호사다운 예쁘다. 지휘의 능력을 선보여주죠. 심지어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25살 때 와이프랑 신혼여행 가다가 그의 기구하디 기구한 과거사가 교통사고로 와이프가 죽었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아진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한편 사람을 안다는 것은 때로는 축복이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 저택을 거닐던 주민은 그런다고요. 복자의 숨겨진 추악함을 연체된 이자까지 다 감다니. 그녀의 진짜 말투를 목격해버리죠. 그 실체를 들킨 사람이나 사물은 그렇게 얼른 그 정체를 숨겨야만 한다. 다시 전화할게요. 다지금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아버님, 이분! 회장님, 그때 오늘 운동치료 있으시죠? 복자가 먼저 큰 사모님, 또박또박 저 김기사님한테 전화 좀 넣어주세요. 서울말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손커밍아웃 해버립니다. 이어서 제가 고향은 충청도지만 서울 생활이 오래돼서요. 서울말 고향말이 좀 자유로워요. 아주 침착하고 이 말이 더 듣기 좋으세요? 손쉽게 이게 훨씬 더 듣기 좋죠. 지도 이게 훨씬 더 편해요. 이 위기에서 벗어나버리죠. 그렇게 형님, 불 켜고 계시지 깜깜한데 뭐 하고 계세요? 술 드셨어요? 주민은 또다시 와인이 무슨 술이니? 처참한 패배를 맞이하고 아줌마는 휴일이라 못 보고 복지 아줌마랑 아버님은요? 데이트. 전세는 점점 더 미스박 복자에게 기울어집니다. 너무 애쓰지 마. 사실 그 신분이 어떻든 그냥 하던 대로 고향말 해. 그 말투가 어떻든 애써서 서울 사람 말 흉내내지 말라 이 말이야. 이 외로운 늙은이에겐 이제 들어가자. 약도 먹어야지. 그저 귀여운 노력으로 비춰질 뿐이었죠. 그럴까요, 회장님? 그런데 지가 김기사한테 전화 넣을게요. 그 순수하디 순수한 마음에 안 회장에 대한 내 마음이 전부 가짜는 아니었다. 위로를 느낀 것은 나도 그 사람에게 몹시 미안하기도 했고 날 좋아해주는 그 마음에 눈물이 맺힐 뻔도 했다. 복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엔 완전한 가짜도 완전한 진짜도 없다. 그렇게 조금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금방이라도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태동을 간병하던 복자는 우리 춤춰요. 춤? 걷지 못하는 그에게 우아한 춤을 선물해주기 시작하고 그 진심을 우연히 마주한 아진 또한 그날 우리 세 사람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녀를 의심하던 마음을 따뜻했다. 조금은 거두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그 헌신에 녹아들기 시작한 태동은 그의 간병인 미스박 네. 아니 복자야. 복자에게 가지고 싶은 게 뭐야? 제일 사고 싶은 거. 아낌없는 보상을 그런 거 없는데요. 왜 없어? 베풀기 시작하죠. 손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딱 붙여 당기는 가방. 아, 나 귀 어두운 거 알면서 그 큰 소리로 말 안 해? 가방이요. 가방만 사서 돼? 옷도 사고 구두도 사. 그렇게 회장님께서 제일 비싼 걸로 사라고 하셨어요. 명품 플렉스를 조지던 그녀는 화장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자신의 운명인 절대 없었을 난생 처음 받아보는 국가의 선물에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허나 그 보상이 사모님 그게요. 누군가의 열등감을 폭발시킬 줄은 너같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가 내버려 둘 줄 알아? 결코 예상치 못했던 복자였죠. 너같이 천한 게 이런 게 가닿기나 하니? 주제 파악해 박복자. 넌 그냥 이 집 하녀야. 우리 시아버지 간병인. 알아? 결국 다시금 원래의 도끼를 되찾은 복자는 주미를 제대로 조질 플랜 B 가출을 시전해버리고 당장 내려와! 다른 사람 빠른 시일 내에 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태동에겐 내가 오랜만에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았다. 그 사람 덕분에 많이 웃고 많이 행복했어. 크나큰 시련의 아픔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너 허나 미스박한테 뭐라고 한 거냐? 주제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것은 양손에 아버님이 사주신 명품 가방, 명품 구두를 들고 있는데 제 입장이 무너져서요. 주미 또한 마찬가지였죠. 저도 없는 명품 가방을 왜 일개 간병인이 들고 있어야 합니까? 아버님을 행복하게 했다고요. 그러라고 고용하고 그러라고 월급까지 주잖아요. 막아! 하지만 만일 이미 복자의 존재는 그 사람 못 찾으면은 너도 운규도 이 집안의 그 누구보다 다 이 집에서 쫓아낸다. 더없이 각별했습니다. 미세스 조, 김 기사한테 전화 좀 넣어. 그리고 이래도 내가 틀렸니? 일단 찾을게요. 만나야죠. 만나지 마. 찾지 마. 이 난장판을 치우는 것 또한 나 당신 전화 받을 거야. 만나서 일단 집에 오게 해. 결국 모두 아진의 몫이었죠. 심지어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물까지 목격한 그녀는 아버님이 찾으세요. 연락 안 되면 경찰에 실종 신고하실지도 몰라요. 결국 저예요. 복자의 답신을 끄는데 실종 신고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 얼굴 봐요. 그녀의 진짜 말투가 뭐야, 사투리를 안 쓰네? 아진의 의심을 다시 싹트게 하죠. 잠시 후 그녀를 마주한 아진은 아버님이 사주신 옷이에요? 가출에 대한 얘기는 일전 않고 너무 잘 어울리세요.
백이랑 코디도 너무 좋고. 선 칭찬세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역시 센스 있으시네. 이 구두는 절대 일반 가죽 닦는약으로 닦으시면 안 돼요. 그녀는 불러보세요 아줌마.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예뻐요. 복자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허영을 지금 입고 계신 옷이랑 구두, 가방이랑 완전 세트 같네. 아주 정확하게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저 이런 액세서리 만든 거 무지 많은데 원하시는 거 드릴게요. 진짜요? 꿰뚫고 있었죠. 집에 들어가세요. 아버님이 우셨어요. 그렇게 가봤죠? 안 가시면 제가 끌고 갈 겁니다. 자신이 차고 온 팔찌까지 저보다 아줌마가 더 어울려서 그래요. 가지세요. 아낌없이 채워준 결과 회장님. 복자는 다시 왔어. 태동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내일은 내일에 태양에 뜨겠지.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것은 아주머님, 뭐든지 저 아니면 형님하고 의논하고 결정해 주세요. 아직은 본격적으로 그게 무슨... 이 집안엔 엄연히 며느리가 둘이나 있습니다. 기강을 잡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우리 형님, 아주버님이 아버님 눈밖에 나시는 바람에 입장이 난처하시긴 하지만 엄연히 저 집안 안주인이세요. 형님 의견 존중해 주세요. 아니, 형님이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앞으로 큰 사모님한테 월급 받고 뭐든 큰 사모님한테 허락 맡으라네요. 들었어. 주미와의 굴욕적인 대면이 이어지고 우선 난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짐 빼고 출퇴근하는 걸로. 간병인을 이어가는 대신 왜요? 애초에 간병인을 집안에 상주시킬 계획이 없었거든. 저택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짐은 언제 뺄까요? 그런데 가능한 빨리. 그러죠. 이에 수긍하는 듯해 보였던 복자가 아버님이랑 같이 지내야 되니까 집은 좀 평수가 있어야겠죠? 역시나 이렇게 넓은 데 사시던 분이 갑자기 좁은 데 사시겠어요? 그 안악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무슨 말이야? 심지어 지금 저 혼자 나가란 말씀이세요? 태동의 애착을 볼모로 삼은 그녀는 아버님 뒤로 넘어가는 게 목적이세요? 자신을 건드리는 것이 그래서 아드님이 하루빨리 재산 상속받는 게 큰 사모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회장을 건드리는 것임을 저 건들지 마세요. 확실하게 각인시켜준 뒤 잘못하면 제대로 된 경고를 아니 협박을 갈겨준다. 한편 저기 이젠 완전히 고삐가 풀린 재석은 우리 키스합시다. 해보면 우리 관계에 칼라가 정해질 것 같아. 진한 키가를 갈기며 본격적인 불륜의 질주를 받기 시작하죠. 그리고 같은 시각 가봤죠? 태동은 의도적으로 첫째 며느리와 여보세요? 동서 잠깐 건너올래? 둘째 며느리에게 간병인과의 동침을 보여주며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잠시 후 이제 어떡하니? 패닉에 빠진 주미와는 달리 흥분하지 말고 대응 방법을 찾아봐요, 형님. 요망하고 무서운 여자야. 아주 냉철하게 저한테 맡기세요. 복자의 위험성을 직시하던 아지는 작은 사모님이 좀 내려오시라는데요. 마침내 제가 왜 보자고 하는지 아시죠? 칼을 빼들기 시작하죠. 알아요. 해명해 주세요. 오해서요. 오해든 이해든 아주머니 해명 듣고 난 후 하겠습니다. 이에 복자는 회장님이 잠이 안 온다고 하셨어요. 옆에서 자기 잘 때까지만 좀 있어달라고 하셔서 또다시 태동 카드를 꺼내 방어하지만 그러다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작정한 아진에겐 참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라 해도 아주머니 아주 큰 잘못을 하신 거예요. 택도 없는 변명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아버님 간병인 자격으로 여기 계십니다. 절대 선을 넘지도 그 자격에는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도 않는 작은 사모님. 간병인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로 절 설득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오직 논리에 기반한 모든 최선은 이치와 상식 하에서만 통하는 거니까요. 아진의 품위 있는 갈굼에 죄송해요. 복자는 경솔했구먼요. 경솔하다 마다요. 해고 사유예요. 충분은. 결국 한 번만 기회를 주셔요. 작은 사모님. 실수예요. 민시경이 되어버립니다. 다시는 그리고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선 지키세요. 아직은 그녀가 필요하기라 판단한 아진은 그러죠. 그저 용서가 아닌 유예하겠습니다. 절제된 아량으로 유예? 아주머님 해고 유예하겠다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완벽하게 복자를 초련합니다. 감사해요. 조 여사님 1층에 내려오라고 전해주세요. 아주머님도 같이 오세요. 예. 그렇게 이번 시즌은 깔끔하고 모던한 컨셉으로 갈게요. 찻잔 하나 아버님 방 베드토퍼는 다 이걸로 하고요. 침대 시트는 이걸로 교체하세요. 시트 하나를 골라도 기품이 넘치는 아진의 모습에 전 그럼 이만. 뽕이 차오르기 시작한 복자는 그녀의 섬세함과 간장게장이 당뇨에 딱히 특들게는 없을게 많이 자시지 마셔요. 서윗함을 모방하기 시작하죠. 오늘은 오비서님 말고 지랑 같이 운동치료 가요. 그래. 심지어 그와 동시에 조 여사님. 자신은 더 이상 사용인이 아니라는 듯 지는 오늘 회장님 모시고 운동치료 갈 테니까 회장님 방 커트는 조 여사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부탁을 빙자한 지시까지 내려버린다. 네. 그리고 이따가 그 2층 청소하실 때 지방을 냅두세요. 허나 지가 할게요. 하지 말라면 무조건 해주는 게 인지상정. 조심스레 방을 뒤지기 시작한 가정부는
마침내 복자의 취약함을 식구들의 신상이 담긴 다이어리를 발견하고 말죠. 하지만 나다 이 집새끼야. 내 방에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죠? 이 현장을 제대로 검거한 복자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물건이 뭔 줄 알아? 안 봐야 할 뭔가를 봐버린 눈과 그걸 발설한 새치혀. 아진으로부터 보고 배운 것을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마. 루피 패기 뺨치는 이해해줄게요. 품위를 지켜볼 테니까. 제대로 써먹어준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민낯을 드러낸 욕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결코 멈추지 않는다. 모든 것을 들켰음에 오히려 더욱 과감해져 버린 그녀는 본래의 목적을 갖는다 하잖아요. 태동에게 살포시 흘리기 시작합니다. 빚쟁이야? 끊어요. 그리고 빚이 얼마야? 이미 홀릴 대로 홀려버린 그는 내가 갚아줄 테니까. 제대로 호구형이 되어버리죠. 지가 알아서 해요. 사람 실없이 만들래? 내가 갚아준다고 했잖아. 당장 전화 넣어. 그렇게 바로 갚아줘. 가뿐히 첫 번째 목표를 해결해버리던 시각 아지는 형님 전화하셨네요? 그 여자 분명 우리 집에 들어온 속셈이 있을 거야. 알아보고 있어요, 형님. 불안에 떠는 주미를 위해 본격적인 뒷조사를 시작하고 있었죠. 믿음과 의심, 진실을 향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린 믿음보다 의심을 선택할 때가 많다. 그리고 그 의뢰처는 장님. 다름 아닌 기호. 뭐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했는데 혹시 주민번호 알면 그 사람이 과거에 뭘 했는지 뭐 이런 거 혹시 알아봐 주실 수 있나 해서. 허나 네, 무리겠죠? 무리예요. 아, 이 역시나 변호사다운 준법 정신. 장님이 원하시면 여러 루트를 통해 제가 해드릴 수도 있는데. 김희선을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었죠. 아니요 됐어요. 잊어버리세요. 아, 그냥 컷해본 건데 잊어버리라뇨. 주민번호랑 이름 알려주세요. 그렇게 720813. 복자의 베일에 쌓인 과거가 파헤쳐지는데 일단 급한 대로 은행 재무 관련 정보랑 간단한 경찰 정보예요. 긁어모은 서류 속에서 사기 횡령 전과가 있던데요, 7년 전에. 복자의 치명적인 전과 기록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품이 있는 노크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작은 사모님. 선을 넘어버린 복자에게 나가주셔야겠어요. 욕받고 해고 통보를 갈겨버리죠. 일 그만두시고 나가주세요. 작은 사모님 난데없이 뭔 얘기예요? 사기 횡령으로 전과 기록이 있으시더군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사정이 있었구만요. 안 듣겠습니다. 그 사정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켜봐 주셔요. 제가 미처 알아보지 않고 저희 집안에 들인 잘못이 커요. 심지어 나갈게요. 대신 현재 이 자리에선 회장님 생신상만 지 손으로 차리고 그렇게 나가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 어떤 조건도 내일 당장 나가주세요. 그 어떤 타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집 빚을 갚아주셨구먼요. 이번 복자의 논리는 회장님이 집 빚 갚아주시자마자 지가 이렇게 나가버리면 마치 누구처럼 얼마나 배신감이 크시겠어요. 완벽에 가까웠죠. 아버님께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지가 깜빵 갔다 왔다고 이 소리를 회장님께 하시겠다고요? 정말로 잔인하시네요. 이어서 작은 사모님은 팔자가 좋으셔가지고 마치 아진이 감옥 갔다 오냐는 다 썩을 년 같으시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듯한 멘트를 던진 뒤 세상엔요 정말로 억울하고 마치 그 피해자의 가슴 터지고 어쩔 수 없이 깜빵도 가야 하는 자신이 해당된다는 듯한 억울한 팔자도 있어요. 시리는 메소드 연기로 회장님 생신 때까지만 있게 해주세요. 철통 같던 아진의 마음을 그래요. 돌려버린다. 그렇게 하세요. 약속 꼭 지키세요. 감사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한 가정부가 엿듣고 있었죠. 박복자는 그래서 이제 끝난 거야? 당연하지. 작은 사모님한테 그렇게 그래서 속 시원해? 알턴니가 빠진 것 같아.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고 같은 시각 있어봐. 이 옷 입어봐. 호구왕 태동은 뭔 소리대요 회장님. 입어봐. 내가 보고 싶어서 그래. 또다시 복자에게 지갑을 열기 시작합니다. 허나 이번 쇼핑의 진짜 목적은 아 저기 잠깐만요 저 김기사님. 명품이 아닌 회장님하고 지하고 하고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귀여운 야옹자였죠. 그 이유는 주미가 오셨어요? 고양이 뭐야? 지독한 고양이 알레르기를 앓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쁘죠? 누가 고양이 맘대로 키우랬어? 회장님이 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예요 이 고양이? 복자의 유일한 태양마 이 고양이 뭐냐고 묻잖아요. 아진이 나타나죠. 회장님이 그냥 사서 덥석 앵겨주시는 통이. 아버님이요? 허나 형님 고양이 털 알레르기 있는 거 뻔히 아시는 아버님이 그럴 리가요. 지가 회장님 두고 말모름할 뻥을 찍었어요. 또다시 시전되는 태동육 가불기에 아주머니 나가실 때 이 고양이 데리고 나가실 건가요? 그래야죠. 야옹자의 초우는 알았어요 그럼. 당분간 고양이 1층에 못 내려오도록 해주세요. 잠시 보류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 캣을 어찌 보내야 할지.
맴이 아파요. 곧바로 일름볼 시전하며 큰 사모님이 고양이 싫다고 처리하라잖아요. 지가 뭔데 처리하고 말고 하래? 야옹자의 안전을 보장받지만 잠시 후 일과 중인 복자에게 나간다면서요? 새로운 긁힘이 회장님 생신만 끝내고 나간다는 거 들었어요. 찾아온다. 그러니까 난 어차피 쫓겨날 사람이니까 별 볼 일 없다 이건가요? 그리고 꼭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뭐 우리 둘 다 남의 집이라는 건 같은 처지고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것은 닥쳐. 네가 그러니까 하류 인성을 면치 못하는 거야. 가장 하찮게 여기는 존재에게 말이면 단 줄 알아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동등한 취급을 받는 것이었죠. 기생충이지. 뭐라고요? 이에 군뱅이도 꿈틀하지만 내가 진짜 이제까지 참았는데 참은 거 마저 참아. 복자의 머릿속엔 아들 하나 있는 거 사고 쳐서 빚도 큰딸은 신장 안 좋아서 신장 투석하느라 돈 필요한 거 아니야? 이미 그녀에 대한 약점이 내가 이 집 조사한 거 다 알고 있잖아. 모조리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 절대 이 집에서 안 나가. 하지만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 집구석은 절대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가만 안 있겠다고 했는데 일름보가 패시브였죠. 회장님이랑 집안 식구들 뒷조사 비슷한 거란 서류가 있었어요. 서류요? 회장님 회사 규모 재산 같은 게 적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 사람 그냥 회장님 댁에 들어온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끝내 사실이냐? 그 충격적 소식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사람을 들였어야 했는데. 복자의 모든 과거가 그럴 리가. 내일 아버님 생신 끝나고 바로 내보낼게요. 태동에게 전달됩니다. 여쭤볼 게 있어요. 혹시 그분 간병인 이상으로 생각하셨어요? 나가 다 귀찮아. 그렇게 회장님 약 드세요. 깊은 배신감을 느낀 그는 아침 운동 가실래요? 됐어. 오늘 회사 나가. 복자의 모든 호의를 일주일 더 있다고 나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나가봐. 철저히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회장님 요걸로 하셔요. 그리고 마침내 대망의 퇴상날, 회장의 생일이 다가오고 지가 해나 염색해드리기로 했잖아요. 됐어. 해드릴게요. 생신 기념으로다. 됐다니까. 복자는 드릴 말씀도 있고요. 그녀의 마지막 선물을 딸이 있었어요. 아니 애 아빠 없이 키웠죠. 마지막 방어전을 시작하죠. 근데 7년 전에 백혈병에 걸렸어요. 골수 이식하는데 드는 돈이 당시 6천만 원이었어요. 사기와 횡령, 6천원커녕 60도 없는 지가 애를 살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모든 것을 변명하기 위한 필사의 집자기는 뭐 진작에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여리디 여린 태동의 마음을 회장님 빚은 꼭 갚을게요. 됐어. 그건 나도. 다시금 열어젖힙니다. 잠시 후 생일 파티가 시작되고 모든 식구들이 모인 가운데 그 공사 구분 명확하게 하는 간병인이 안 보인다? 벌써 내보낸 거야? 복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녀가 가져온 것은 자신만이 아는 태동의 최음식. 회장님께서 제일로 다 좋아하는 거라 지가 한번 구워봤어요. 교양 없이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음식을? 음식에 무슨 교양을 따져? 그런데 그때 누군가의 풀려난 야옹자가 주민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끔찍한 사고가 벌어지기 시작한 그때 복자가 태동을 향해 몸을 던져버리죠. 그리고 그 결과 아버님, 태동의 목숨을 구하게 된 복자에겐 내보내지 마. 니들도 봤지? 날 위해 자기 몸을 던지는 거. 그 누구도 쫓아낼 수 없는 니들이 날 위해 그래줄 수 있냐? 말해봐. 지리는 까방권이 생겨버립니다. 아버님, 아무리 그러셔도 안 돼요. 그분 여기 둘 수 없어요. 심지어 거동조차 하지 못했던 태동이 스스로 몸을 일으키죠. 날 그야말로 서게 만들어줬어. 여러 의미로 서본이 낮아 보여!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에 걸어!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던 시각 복자는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단 듯 섬뜩한 미소를 지어 보이죠. 사실 이 모든 것은 나랑 연극 하나 하자. 그냥 치밀한 계획하에 짜여진 철저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되찾은 자리로 당당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잠시 후 병원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애착 야옹자를 찾기 시작한 복자에게 집안에 없어요. 끔찍한 소식이 내가 버렸어. 지리는 파양 소식이 들려옵니다. 불과 몇 분 전 마시고 죽어보자고. 미친 듯이 술을 마시던 주미의 열등감이 무고한 야옹에게 향해버린 것이었죠. 그러나 몇 분 뒤 끝내 야옹을 찾아낸 복자는 그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주미의 가장 소중한 존재 그녀의 아들에게 똑같이 되돌려줘 버린다. 그리고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이 혼돈의 한가운데 무슨 짓이냐고 묻잖아요! 아진의 질문에 대한 이 상황 정확하게 해명해요. 복자의 대답은 눈에는 눈, 이제 더 이상 이에는 이주. 제 고양이 내쫓았길래 지도 내쫓았슈. 눈치 따윈 보지 않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만해요!
아들 앞에서 개망신 당하기 전에 박송자! 멈춰 당신! 과연 여기서 멈춰! 다가오는 파국 속에서 그녀의 말대로 그때 내가 멈췄더라면 대체 누가 난 지금 복자를 살아있었을까? 살해한 것일까요? 드라마 품이 있는 그녀, 하루에서 상류로 인생 역전을 노리는 복자와 그녀를 간병인으로 맞이하게 된 아진의 교묘한 심리전을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물인데요. 상위 1% 재벌가를 배경으로 치정 싸움을 벌인다는 소재에 굉장한 막장이 예상됐었는데 예상외로 탄탄히 빚어진 캐릭터들과 현실적인 서사에 거부감 없이 감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상반된 두 여인의 심리 묘사를 굉장히 잘 살려낸 두 베테랑 배우 김희선과 김선아의 열연 대결이 인상적이었고요. 불량 관계상 담지 못한 조연들의 이야기도 상당히 매력적이니 풀버전 정주행을 추천드립니다. 풀버전 감상 링크는 고정 댓글에 링크에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모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주야,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락 네 목숨 봐라.